안녕하세요. 이혁재 소아시아니원 병인박사 이혁재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남성들만의 고민,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립선, 예,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립선 질환이 왜 남성들만의 고민일까요? 벌써 눈치채셨죠? 예, 여성들은 전립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들만의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는, 특히 남성들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뭐 소변 볼 때나 또는 성생활 할 때나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정말 살기 싫다. 정말 다 살았다. 뭐 이런 뭐 생각까지 한다고 하니까 심각한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치료하면 치료가 됩니다. 잘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오늘 전립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내가 정말 이런 증상이 있구나, 고민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빨리 모셔서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 제가 전립선 설명드리기 전에 전립선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전립선은 방광 아래쪽에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노랗게 해놓은 것이 방광이에요. 예, 방광이라 상상하세요. 예. 그리고 방광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요도가 있겠죠. 그죠? 요도입니다. 그리고 전립선의 위치는 바로 여기 있어요. 예. 요거를 전립선 위치인데 이 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방광 바로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으면서 요도를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립선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방광이나 요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립선 질환이라고 할 때 이 대표적인 것이 전립선염이 있고요. 그리고 전립선 비대가 있어요. 물론 전립선 암도 있지만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서 다음번에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전립선염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 설명드리기 앞서서 그럼 전립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이 방광 밑에 붙어 있는 밤톨만한 크기의 이 조직이라고 했는데 그 전립선이 하는 일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전립선이 하는 일은 전립선액을 만드는 거예요. 전립선액은 이 남성들이 사정을 할 때 이 정액과 함께 나오거든요. 정액 전체 양에서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전립선액이에요. 여러분들 그 왜 밤꽃 냄새 알잖아요. 그 남성 정액에서 나오는 특유의 밤꽃 냄새가 사실은 전립선액 냄새예요. 이제 아셨죠? 예. 그런데 이 전립선액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정자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고요. 또 정자가 원활하게 활동성 있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정자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전립선액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전립선액을 만드는 기능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정자의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남성들 볼 때는 심각하죠. 그죠? 게다가 여러 가지 증상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염은요, 이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말 그대로. 전립선 비대는 전립선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전립선염은 염증이 생기는 건데 염증은 어떨 때 생길까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겠죠. 첫 번째, 세균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면역이 떨어져야 된다.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만이 염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염증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면역이 떨어졌을 때 그 틈을 타서 대장균, 그러니까 이 요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특히 전립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광이나 또는 요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도염이나 방광염을 앓았다거나 또는 이 항문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대장균에 감염됐다거나 했을 때 면역이 떨어졌을 때 감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립선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이를 많이 먹고 적게 먹고와는 관계가 없겠죠. 그죠? 젊은 사람들도 전립선염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면역이 떨어지고 또 세균이 감염됐으면
누구든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전립선 비대는요, 비교적 젊은 사람보다는 40, 50대 이상의 나이가 든 중년층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왜 그러느냐? 남성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남성 호르몬 분비가 적어져요. 적어지면 상대적으로 전립선 비대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 50대 이상에 있는 성인분들이요, 이런 분들 중에서 전립선 비대가 왔다고 해서 뭐 다 산 것 같이 이렇게 막 한탄하고 하실 필요 없어요. 노화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요. 건강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나이를 먹어도 비대증이 심하게 오지 않지만 건강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은 이게 젊은 나이에도 비대증이 올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전립선염이 심해지면 염증이라는 건 어때요? 붓잖아요. 부으면 전립선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증상이 비슷하게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 제가 다음번에 이제 이것이 왜 오는가, 이게 전립선 질환이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오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뭐 단순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뭐냐면 바로 병인이에요. 그러면 이 병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전립선 질환이 올까? 예. 첫 번째, 화를 많이 끓이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짜증을 많이 내잖아요. 많이 내면은 화기가 위로 확 올라와요. 올라오면 이 아래가 어때요? 차가워집니다. 예. 그러면 이 아랫배가 차가워지면은요, 면역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바로 이런 전립선염과 같은 감염 증상들이 오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성생활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면 당뇨라고 하는 병인이 발생하는데 우리 몸엔 진액을 너무나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진액이 고갈되면서 바로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이 오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 독한 술을 많이 먹거나 또 생활이 불규칙하거나 하는 분들은 몸에 담음이라고 하는 병이 발생하면서 또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기 쉽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너무 기름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요, 이 몸이 습하게 되고 식적이라는 병이 발생하면서 이런 전립선염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리고 체력에 비해서 너무 일을 많이 하고 힘들고 그래서 만성 피로로 해서 기운이 쫙 빠진 경우에도 면역이 떨어지면서 이런 전립선 질환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전립선 비대 같은 것들은 나이를 먹어서 남성 호르몬이 줄면서 오는 노화 현상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나이를 많이 드셔도 그런 게 안 와요. 왜 그럴까요? 병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염증이 됐건 또는 비대가 됐건 반드시 병인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그 병인을 유발한 생활 습관이나 환경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전립선 질환이 있나 없나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증상으로 알 수 있겠죠? 내가 전립선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증상 10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소변을 보고 싶어서 화장실에 갔는데 막상 딱 서서 소변을 보려고 할 때는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뒤에 두 사람, 세 사람 서 있으면 어때요? 더 안 나와요. 네. 괴롭죠. 이런 괴로움을 당해보신 분 많죠? 이럴 때 전립선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소변을 바로 보지 못하면요,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지리고 이걸 절박뇨라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소변을 못 참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 전립선 질환 의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 소변 줄기가 쫄쫄쫄쫄, 예, 많이 약해졌다고 고민이신 분들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정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오긴 하는데 어쨌든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을 보고 돌아서면은 잔뇨감이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보통 보면요, 많이도 지려요. 짜증 많이 나죠. 예. 소변 다 보고 나와서 걸어가는데 잔뇨감도 남고 걸을 때마다 조금 지리고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또 위생에도 안 좋고요. 그죠? 또 잠자는데 3번 이상 일어나서
소변을 본다. 이걸 야간뇨라고 그러는데 야간 빈뇨 이런 것도 의심할 수 있고요. 또한 낮에도 말이죠. 남들보다 훨씬 자주 소변을 봐요. 보통 하루에 한 8번 이상 보면 빈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빈뇨가 있을 때 이런 전립선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변 볼 때 통증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자결감이라고 그러죠. 가장 대표적인 게 임병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성병 있잖아요. 임질같이 이런 것도 이런 증상이 있는데 임질 같은 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전립선에 염증이 있다거나 비대가 있으면요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 들어 양기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변 줄기가 쫄쫄쫄 한다고 했잖아요. 같이 가는 거죠. 이럴 때도 의심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립선 건강이 사실 남성의 양기, 정력과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또 사정할 때 통증이 동반된다.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리고 허리나 항문, 회음, 고환, 치골 주위에 통증이 있다. 전립선 주위에 있는 기관들이죠. 전립선이 문제 생기면 그와 연관된 기관들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10가지 증상 중에서 한 2가지만 돼도요. 일단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빨리 오셔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궁금하시죠? 보통 한방에 오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뭐 항생제 같은 거 먹고 양방 치료를 해보고 좋아지면 오지 않겠죠. 그죠? 많은 분들이 양방 치료를 하시고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런데 좋아지질 않는다거나 또는 좋아졌다가 또 반복하고 또 재발하고 이걸 이렇게 반복하시는 분들은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방에서 어떻게 치료하느냐? 2가지예요. 병인별 한약, 병인별 면역뜸. 뜸 속에는 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약은 저희가 어떻게 처방할 것이냐? 우선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그랬죠. 이런 증상이 오게 된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이 병인이기 때문에 병인을 유발하게 된 근본적인 그런 생활 습관이나 환경을 바꾸셔야 되고 또 병인으로 비롯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치료를 해야겠죠. 식적이 있으면 식적을 풀어줘야 되고 또 방노가 있다면 방노를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보통 초기에 오는 분들은요. 염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열이 막 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그 열의 속성에 따라서 열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고요. 그게 초기가 아니고 이제 중기나 또는 만성으로 빠지는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기를 보호한다거나 양기를 보호한다거나 하는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병인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병인별 한약요법인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병인 면역뜸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뜸을 뜨면 일단 면역이 좋아져요. 제가 그래서 면역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뜸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뜸 자체가 너무나 우리 인체에 면역을 올리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면역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앞에 병인이라는 말을 붙여놓은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인에 따라서 혈자리를 잡아서 뜸을 뜨는데 면역을 키워준다. 뭐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뜸을 뜨면 면역이 좋아지는데 바로 이 전립선 질환이라는 것이 면역이 떨어져서 오는 거예요. 그죠? 또 세균 감염도 면역이 떨어져서 오는 것이고 또 전립선 비대라고 하는 것도 결국 병인으로 인해서 면역이 떨어지면서 더 심하게 오는 거기 때문에 뜸을 뜨면 면역이 좋아지면서 이 전립선 질환이 더 빨리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약을 복용하면서 같이 뜸을 뜨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잘 치료가 안 돼가지고 고민이 많았다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한방 의료기관에 오셔서 한방 치료 받아보세요.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뜸을 뜨는 방법은 뭐 이런 식이에요. 막 무식하게 크게 떠가지고 막 흉이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작게 뜹니다. 아무리 엄살이 심하고 뜨거운 걸 싫어하는 분이라도 잘 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용기를 가지고 시도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처음엔 좀 어려운 병인 줄 알았는데 이거 내가 생활 습관만 잘 개선하고 제대로 잘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꼭 한번
치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 잘 낫지 않는 질병으로 고민이 많으시죠? 예, 병인 박사인 제가 여러분의 병인을 해결해서 그 질병을 제대로 고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